네, 아까 예고해드렸다시피 이슈의 재구성, 오늘 이 시간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와 함께할 수 있는 여행 항공주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여행 항공주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이 섹터의 강세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리오프닝이 많이 좀 쉬었었죠. 일단 7월 달에 한번 올랐다가 그 이후에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리오프닝주가 비교적 요즘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제 그 접종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접종 완료자가 이제 39.9%, 이제 40%에 이제 육박을 했죠. 그러니까 40%대를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10월 달부터는 일부분은 조금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접종률, 2차 접종률이 70%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본격적으로 경제 재개를 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아마 선반영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주, 오늘 이제 하나투어가 직원들이 정상근무 체제로 이제 전환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 해외에 나가지 못했었던 역대급 보복 수요가 이제 더해지게 되면은 실적 개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인 그렇죠. 건가요? 네, 일단 지금 하나투어가 10월 달부터 일단 전 직원 정상 근무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일단 오늘 발표를 했고요. 하나투어뿐만 아닙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5월부터 부분 출근을 하다 9월부터 정상 근무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주 3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근무 일수를 확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대형 그 여행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전일제를 근무를 좀 바꿀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여행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트러블 버블이라는 이제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여객보다는 단체 여객 중심으로 아마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단체 여행에 대한 그런 이제 보내는 그 여행을 이제 기존에 많이 했었던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일단 먼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여행사들은 지난 2년 동안 비용을 줄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네, 그렇죠. 구조조정 많이 했었죠.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인원을 올 초에 구조조정을 심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본사도 지금 건물을 매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각 여행사마다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구 노력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실적이 나쁜 그런 상황임에도 일단 버티고 있었던 거고요. 아마 하반기, 특히 이제 하반기보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오늘 오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내년부터를 예상을 하고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여행 관련주도 주가 흐름이 쭉 나오고는 있지만 같은 여행주라도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네, 그렇죠.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여행 관련돼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개중에 좀 많이 오른 거와 적게 오른 걸 좀 나누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여행객의 이제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해야,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그런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해야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랑 투어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여객들이 많이 이제 나가야만 상대적으로 조금 그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행주가 전체적으로 오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행에 관련된 부분이 좀 적은 그런 이제 여행주 중심으로 아마 조금 관심을 갖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를 조금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자체적으로 물론 이제 해외여행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게 제주 하얏트 호텔 관련된 이슈몰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제 그 타워가 2개가, 제주 하얏트가 타워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여름 성수기 동안에 상당한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부터
뭐 이제 추석 연휴 때 아마 타워 2까지 마저 열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된 매출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해외 여행이 또 확산되면 추가적인 이제 해외 여행 부분에 대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주 먼저 봤고요. 다음은 항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공주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LCC 저비용 항공사들로 좀 나눠서 봐야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두 네. 개를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와중에도 계속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수익 구조가 여행으로 한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죠.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 항공편들이 많기 때문에 동남아 수요가 증가를 해야만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외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창진 아나운서 어느 나라 가실 거세요? 저는 미국 가고 미국이요.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네. 유럽이나 미국 쪽을 네, 생각을 멀리 가고 멀리 싶습니다. 가걸 얘기를 네.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맞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가 재개가 되는 그런 와중이어서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데 좀 더 편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LCC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취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들만 국적 항공사들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으로 취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LCC 쪽의 관심보다는 대형 항공사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이제 백신이 확대가 되고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의 코로나가 좀 안정되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LCC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여행 항공 쪽 얘기를 하니까 재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LCC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재무 구조가 악화돼서 유상증자를 또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지금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이 흑자를 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계속 있는 돈을 까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LCC 같은 경우 계속 뭐 증자 관련된 이슈가 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에도 상당히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CC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당장 뭐 여행이 재개된다라고 해도 기존에 이제 있었던 실적 악화되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상증자 이후에도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LCC 업체들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행 항공주들 이 주가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막상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면 오히려 관련주들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기훈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니까 시간의 문제지 주가의 방향성은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줘서 좀 의견들이 갈리는 것 그쵸.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네. 보면 가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시세가 네.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승 아마 좀 단기적인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증시 격언 중에 소문에 팔아서 뭐 일단 뭐 발표가 되면 이제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위드 코로나도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이 이제 상당히 많이 맞아지면서 일단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델타 변이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변이가 또 출몰 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뭐 델타 변이도 올 봄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던 거니까요. 지금 뭐 몇 달 새에 또 어떤 변이가 진행을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 이제 저가일 때 매수하시는 건 당연히 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급등락을 할 때 뭐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이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할 때 사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네, 결국에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여행으로 이번에 네. 몰리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결국에는 Q도 증가를 하게 되고 네. P도 증가를 하게 네. 되기는 할 텐데 뭐 이런 전체적인 구조적인 면을 봤을 때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뭐 제가 관심 있게 네. 보면 그나마 아직까지는 대한항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국적항공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실적이 최근에 이제 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물분에 대한 이제 실적이 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객이란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화물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수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리오프닝을 해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유럽 노선이 다시 재개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가 항공사보다는 아마 대한항공 같은 그런 국적사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볼게요. 대한항공. 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뭐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뭐 최근에 3만 원, 3만 1,000원대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3만 2,000원을 좀 넘어섰는데요. 일단 조금 과하게 올라간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올라간 날 뭐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조정을 보이실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0원대 이하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은 이제 전 고점이 이제 35,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위드 코로나가 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 고점 35,000원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좀 보수적으로 해서 3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아마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화물 좋은 거를 지금 주로 보고 네. 여객이 좋아지는 걸 플러스 알파로 보신다는 거죠. 네, 뭐 원래는 네. 거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와 비슷한 좀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대한항공은 코로나가 유지되는 게 실적이 더 나을 듯하다. 오히려 자유롭게 여행을 할 때보다 지금 화물 운송을 하면서 실적이 더 좋게 찍히니까 네, 그래서 같은 이제 맥락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진짜 계시긴 맞습니다. 하네요. 그러니까 네. 항공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해운 운임이 비싸지면서 네. 항공으로 상당히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한 것들은 항공으로라도 빨리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화물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화물 운임도 조금씩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면 현 상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하나 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르는 날 담았을 때 내일부터 또 주가가 안 가니까 내가 괜히 담았나라는 고민을 또 한 번 해보게 되는 시점인데 일단 언제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문제지 주가의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임순재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탑픽 종목 대한항공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슈의 재구성 오늘은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